따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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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네 오빠야. 따르릉 따르릉 내가 네 오빠야. 오오 빠빠 내가 네 오빠야. 오오 빠빠 내가 네 오빠야. 예, 한동안 시들했던 로봇주가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자, 앞에 영상에서도 로봇주, 대장주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관심이 요즘 커지고 있죠. 자, 특히 로봇 대장주로 불리는 두산 로보틱스의 상승세가 이거 심상치 않습니다. 7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고 8거래일 연속 양봉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증권가에서는 정말 로봇주의 시대가 도래한 것은 아닌지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심 대표님, 조금 전에 제가 좀 카운팅을 해봤더니 두산 로보틱스가 8거래일 연속 양봉에 그리고 7거래일 연속 상승이라는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어요. 네. 지난주에 제가 목요일 날 언급드렸던 두산 로보틱스가 굉장히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때 말씀드린 가격대가 5만 원 이하대에서는 분할 매수로 계속적으로 접근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월요일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에 4만 8천 원대까지 좀 떨어지면서 충분히 5만 원대 아래에서 여러분들께서 매수를 하실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은 어제 같은 경우에는 69,600원까지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런 흐름을 볼 때 지난 10월 5일 날 막 상장한 후에 최고점을 보였던 그런 부분을 넘어서는 그런 흐름을 보였거든요. 최근 연기금의 계속적인 매수세,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 강한 매수세를 보이면서 강하게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 앞으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심 대표님께서 두산 로보틱스 연기금의 매수세가 연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11월 이후 매일같이 매수세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는 외국인 매수세까지 들어와 주고 있네요. 자, 수급 측면에서 외국인과 연기금이 있었다고 한다면요. 자, 질적인 부분, 어떤 이슈가 있는지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윤 대표님, 자, 두산 로보틱스 관련해 가지고 어떤 이슈들이 있었던 겁니까? 이렇게 강세 원인 어디에 있을까요? 네, 일단은 17일 날 지능형 로봇법이 시행이 좀 됐습니다. 여기 이제 지능형 로봇법이 시행되면서 가장 좀 크게 많이 바뀌었던 부분들이 뭐냐면, 기존에는 이동 로봇 같은 경우에서는 자동차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행자들이 다니는 곳에 들어오지 못했었는데, 이번에는 지능형 로봇법이 시행이 되면서 이동 로봇이 보행자로 취급이 되면서 사람들이 다니는 이 보행도로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달업종부터 굉장히 많은 관심들이 받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2차 전지나 반도체 있는 종목들이 주도주로서 힘을 쓰지 못하니까 이번에 지능형 로봇법이 시행이 된 로봇 관련주들의 수급들이 좀 넘어가기 시작을 했고, 이런 것들이 강세 분위기 연출을 좀 만들어줬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분위기 때문에 로봇주들이 좀 강한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그러고 보니까 지능형 로봇법이 시행된 17일 전후로 해서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 강세가 유난히 두드러졌던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로봇 분야의 대장주인 두산 로보틱스 강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자, 투자자들의 관심이 로봇주로도 옮겨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심 대표님, 지금 이러한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두산 로봇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추세를 좀 타고 있거든요. 근데 그동안 계속적으로 로봇주들이 굉장히 많이 눌려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로봇법이 시행되면서 로봇 관련주들이 추세를 우상향으로 좀 타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었는데, 지금은 전체적인 로봇주들이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분위기보다 하방에서 점차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어떤 식으로든지 매물대가 조금 더 위치해 있는 그런 구간을 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확실히 올라온 그런 추세를 타고 있는 그 로봇주로 한정돼서 여러분께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로봇주에서도 좀 한정된 부분이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자, 증권가에서는 여러 가지 로봇주가 있겠지만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이 두산 로보틱스를 손꼽고 있습니다. 자, 윤 대표님, 다른 로봇주보다도 두산 로보틱스를 증권가에서 손꼽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은 두산 로보틱스가 어떤 기업
수준의 이제 기업이냐를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협동 로봇 시장에서는 국내 기업이 1등이 바로 두산 로보틱스고요. 글로벌 전 세계적으로 따졌을 때는 이 두산 로보틱스가 글로벌 4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산 로보틱스 상장 전에는 사실 어떤 기업이 대장이다를 논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정확히 이 협동 로봇 시장에서 1등, 그다음에 글로벌 시장에서 4등을 하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을 하게 되다 보니 이 두산 로보틱스가 거의 뭐 대장주로 지금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이 협동 로봇 시장이 지금 연간 상장세가 36%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성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전망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협동 로봇 시장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이 두산 로보틱스의 대장으로서의 면모가 좀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개발 비용이라는 게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이 조금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아직까지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압박으로 작용을 해서 3분기 매출 같은 경우에는 좀 증가하는 모습이 보여주긴 했지만 이 부분,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서는 조금 안 좋게 작용을 했던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 금리 같은 경우에는 인하가 될 부분들로 좀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좀 리스크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요.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올해 좀 이제 분위기가 좋았었는데 앞으로는 이보다 더 강한 흐름들을 보여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협동 로봇 시장에서 지금 4위를 하고 있는 이 글로벌 시장에서 4위를 하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가 앞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조금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윤 대표님의 이야기를 요약을 해보면은 두산 로보틱스가 업계 1위라는 점, 그리고 성장성이 큰 상황인데 시장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은 성장주의 빛을 발하다는 점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가 어쨌거나 오늘도 장중에 정고점을 갈아치우면서 4조 원을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자, 개인 투자자들의 기대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 지금의 주가가 지금 6만 원대인데 이것을 넘어서 7만 고지, 그러니까 7만 틱스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앞에 팻말 가지고 계신데요. 자, OX로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심 대표님 살짝 안쪽으로. 두 분 모두 동그라미 5를 들어주셨는데요. 자, 한 분씩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심 대표님, 두산 로보틱스 긍정의 5를 들어주신 이유 어디에 있습니까? 두산 로보틱스는 앞으로 뭐 성장성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7만 전자 이상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산 로보틱스가 조금 조정을 주는 그런 흐름이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충분히 준 후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7만 전자를 넘어서서 저의 생각에는 한 10만 전자까지 좀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심 대표님은 7만 틱스를 넘어서 10만 틱스까지도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윤 대표님은 왜 동그라미 표시를 들어주셨을까요? 심 대표님하고 좀 다른 의견도 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일단은 7만 원까지 간다는 의견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단기적인 흐름으로 봤었을 때는 저도 마찬가지로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영업이익적인 부분들이 아직 회복된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매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앞으로 더 먼 미래를 본다면 지금 나와 있는 매출은 저는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뭐 7만 원을 넘어가고 10만 원까지 가기에는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11월에 들으면서 이제 강한 흐름세들도 보여줬으니까 잠시 쉬어가는 흐름들은 저는 나올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11월 달이 끝나면서 이제 12월 달에 들어서게 되면 주가가 한번 눌러줬었을 때 우리가 이제 6만 원 이하로 조금 매수 접근들을 해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떨어질 때마다 비중들을 점점 더 키우는 가중분할 매수라고도 얘기를 하죠. 가중분할 매수를 하게 된다면 단가도 낮추면서 리스크 관리도 같이 할 수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같이 잡아주시면 앞으로 종목들을 보시는데 좀 더 효과적으로 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지현 대표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투자 이론 중에 마틴게일 전략이라고 있는데요. 하락할 때마다 비중을 더 크게 가져가는 부분, 그것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